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우리가 권투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두 선수가 정말 아주 맹렬하게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그 뭐 제비나 원투 스트레이트보다도 어퍼컷으로 많이 승부를 내죠. 어퍼컷으로 뭐 턱이라든가 이렇게 맞게 되면은 더 이상 참 버티기가 힘든 정도로 타격을 받죠.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었습니다. 그때는 굉장히 시원했어요. 정말로 국민들이 한 몇 년, 5년 이상을 갖다가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, 뭐 신문 지상에 지금 좀 더 자유스럽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여적쟁인, 그 다음에 이적 행위, 간첩 행위, 그다음에 뭐 주사파, 공산주의자,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난무하는데도 전혀 제재도 없었고, 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있었죠. 그리고 뭐 예측 못한 곳으로 막 그 국가의 어떤 그 정책 같은 게 방향이 진행되는 것 같고, 자유시장 경제에서 무슨 서주성,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,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 추구하고 있는 그 발전, 그거 원자로 같은 것도 폐쇄돼 버리고,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,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상식인지 모르겠,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 하고 역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,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 그 눌려 있고,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죠. 그때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법과 원칙을 해치고 국가에만 충성하고 법에만 충성한다는 이런 분이, 뭐 덩치도 좀 좋으셨죠. 시원하게 어퍼커트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,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근데 저번 그 3일날 소상공인 대회하고, 그 다음에 그 뭐 농업인, 수해안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어퍼컷을 날리는 대통령을 보고, 지금 그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날렸던 그 어퍼컷을 제대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, 이제는 얘기가 됩니다. 전번에 그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는 그전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지목해놓고 재판을 받았었죠. 근데 거기서 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. 물론 뭐 그분이 주의자가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, 그 김문수란 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과연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, 이게 이제 논점이었겠죠. 그 다음에 전번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안에서 간첩 행위를 한 사람들도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모두 석방돼 있고, 여러 가지 뭐 형사소송 그 절차의 어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변호사 집단에서 이제 변호를 받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, 또 주사파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또 전면에 나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법률을 조금 이렇게 배울 때는 이런 행위는 이정행위다, 이런 행위는 여정행위다 라고 지칭되어 있던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. 물론 재판을 받고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, 뭐 그런 사람들 가족 관계를 보면 정말 놀랍죠. 뭐 남편들이 그냥 예전에 간첩 행위를 했고, 그러면서도 어떻게 대학에서도 뭐 강의를 하고 있고,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어퍼컷을 날릴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, 어퍼컷이
섀도우 복싱이었나 하여간 그 어퍼컷으로 정확하게 가격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대상자들이 다 그대로 다 있으니까 지금도. 근데 그 소상공인에서 하실 때는 잠깐 기대를 했었어요. 지금 너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왜 서민들이 집 조그만 거 뭐 3억짜리 2억짜리 살 때 대출 받은 거,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에 그 이자 금리는 그렇게 높냐 이거지.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둬왔지만은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지금 이자 10만 원, 20만 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이제 그 경기가 바로 회복되면서 그 다음 달부터는 이런 부담이 없다라면,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필요해서 썼으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되겠지만은 이런 굉장한 그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자꾸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에 트랩에 올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하러 가시지만 위화감도 느끼고 뭐 그런 걸 느끼겠죠. 그래서 제 욕심에는 어퍼컷은 이정행이나 여정행이나 간첩죄나 주사파나 공산주의자나 정말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악들, 특권 안에서 그걸 보호를 받으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퍼컷을 올리고, 소상공인이나 농민들을 만날 때는 정말로 마주 앉아서 막걸리라도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, 그리고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는 전번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탄가에서 일하는 강부들하고 간호사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못 하셨죠.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전용기도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보내준 비행기 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말씀 못 하셨어요. 울컥하고 그 제대로.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을 자기의 어떤 마음처럼 느꼈던 겁니다. 그리고 그 아픔을 노력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고속도로도 깔고 중공업도 세우고, 그 다음에 그 충직한 박태준 같은 사람은 그냥 포항 모래를 그렇게 마시면서 포항제철을 일구어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.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인류로 평가받고 잘하고 있는데, 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하고 못 사는 사람 양극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서민들의 아픔 이걸 위로를 하셔야 되는데, 뭐 이제 중요한 자리, 정말로 좋은 자리 이런 데는 가셔야 되겠죠.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으면 안 해요. 정부의 관료들, 내가 항상 얘기하자면은 금융 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,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이자 걱정을 할까요? 전혀 안 합니다. 이자 수익을 얻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어퍼컷을 날리셨으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하셔야지, 자꾸 농민 대회나 소상공인 간 데서 어퍼컷만 날리면은,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국까지 국분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참 자랑스럽습니다. 그 양반이 국왕이 되고 나서는 국빈 방문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,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? 국격이 참 인정되는 것 같고 다녀오시고, 이제 서민들이 일하는 것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죠. 어떻게 완전한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까? 많은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한까지, 우리 예전에 박 대통령께서
농사 지을 때는 시골에 가서 같이 모내기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밤에 암행순찰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진심으로 느끼고 그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러한 훌륭한 이승만과 박정희와 그 두 분의 개별을 잇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